이번 시간에 우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450페이지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제 기장을 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 작성하는 실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영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원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당해 연도에 처음 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도소매일 때 3억, 2번 그룹인 제조 건설 관련되는 쪽, 음식점이나 이런 쪽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나 보건업 관련되는 쪽 있죠. 이쪽은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에 대한 부분들, 업종 나열되는 부분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셨다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을 포함하고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무조건 판단을 하다 보면 그 사업용 양도 금액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장 의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 귀속분부터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기장 의무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포함 여부를 한번 따져보면, 자, 21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부분이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을 겁니다. 과세에서 제외되어 있을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22년도 관련해서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간편장부 대상자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도 그렇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1,500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1,500만 원 있다라고 하고 기타 수익금액은 2억 9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도소매업으로 가정을 하면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금액 어떻게 되죠? 3억 원이죠. 그죠? 3억 원이 됩니다. 기준금액이 3억 원인데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해연도 기장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올해 기장 의무 판단할 때는 작년 수익금액 3억 500만 원이죠. 3억 500만 원인데 거기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걸 빼고 나면 2억 9천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편장부는 수익금액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2억 9천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은 제외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이냐라는 겁니다. 자, 비과세는 사업소득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최초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로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 적용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변호사부터 수의사업까지
그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서 약사업에 관한 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편장부가 무조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그러니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서식을 보면 소득금액 명세부터 2월 결손금, 임대, 원천징수, 준비금, 그 다음에 소득공제 명세, 가산세, 주택매매, 금융소득, 종합소득, 주택매수 선택권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9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연 종합과세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도 당연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가 차감되는 금액이 있죠. 물론 이제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 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80%, 60%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합산해서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합산해서 오히려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이 세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로서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타 소득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무조건 그 합산 신고하지 않고 제외시키기보다는 합산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한번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을 포함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부터 시작해서 쭉 순차적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제 순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순서대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 즉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되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사업소득의 금액에서만 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분류해서 공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하기 이전에 그 상담을 한다든가 할 때 결손금의 내용을 보고 상담하실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사업소득 쪽에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공제 어떻게 되느냐. 2월 결손금 공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0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0년 이후부터 발생된 2월 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으로 법은 바뀌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1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 주택임대업 제외하고 2월 결손금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10년, 20년 이후에 발생된 건 15년입니다. 발생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의 잔액은 당해 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업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손금 등에 대해서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자 배당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배당소득 금액이나 이자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건지 여부는 공제할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금을 공제한다라고 해서 금융소득에서 발생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세액까지만 그러니까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산출세액이. 그렇기 때문에 요 공제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금융소득에서는 공제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계 신고 시에 2월 결손금 공제는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 폐업한 사업장에 결손금이 있을 때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결손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업 양수도 등에 따른 2월 결손금 승계 여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 양도자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사업 양수자 쪽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월 결손금은 인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넘겼다라고 해서 넘겨받은 사람한테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2월 결손금은 그냥 소멸입니다.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임의 선택해서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거일 겁니다. 자, 이건 예규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좀 실무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에 92, 93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손금을 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정 청구로 해갖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결손금을 건너뛰어가면서 이렇게 공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의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 신고 시에 경비율 선택과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고요. 업종별 그룹에 있어서 도소매 그룹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룹인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그룹의 경우에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돼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 적용하더라도 장부 및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즉 옛날에 무기장 가산세라는 겁니다. 무기장 가산세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 원 이상에서 6,000만 원 1번 그룹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구분 기준점이 어디였죠?
6천만 원이었죠. 그죠? 6천만 원까지는 단순경 비율, 6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기준경 비율이었습니다. 그죠? 기준경 비율을 적용했을 때 가산세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6천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 비율만 적용하지만 이때도 가산세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그룹에서 1번 그룹에 해당되는 도소매나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소규모 사업자의 추계신고 시에 1번 그룹 외의 사업장 중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또는 적용 대상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즉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1번 그룹 이외에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다 보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번 그룹, 3번 그룹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점이 어디죠? 3,600, 2,400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자는 전부 다 가산세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그룹에 있을 때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에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장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즉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 나오는 거고요.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서 무신고 가산세 나옵니다. 자, 요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큰 금액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방세법 쪽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의한 과세 표준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였다면 지방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법에 의해서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0% 가산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순간 지방세 쪽에서는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쪽에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할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계산서 미제출로 인해서 무신고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자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자인지 여부가 혼선이 있을 때는 무조건 외부 조정 대상자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느냐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저도 한번 신고해봤는데 신고하면 연락이 옵니다. 간편장부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 서류인 합계잔액 시산표나 조정계산서 미제출로 인해 갖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454페이지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 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제가 변경해서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1번 회사로 변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있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복식부기로 전표 입력하듯이 일반 전표와 매매출 전표에 자료를 입력을 하고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표준용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조정에 가서 표준손익계산서를 불러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조정에 과표 및 세액계산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추계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보시면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있죠. 여기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들어오셔갖고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라인 데이터를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읽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관련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종 코드까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 교재 455페이지에 장부상 수익금액 중에 12번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외 수익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력된 상태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전체 삭제를 하고요. 전체 삭제하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요 기타 부분에 있는 영업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확인을 하셔서 영업외 수익 쪽에 보시면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니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고요. 잡이익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니까 고용지원금이네요. 과세 대상 소득이죠. 543만 6천 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543만 6천 원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454페이지에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장이 또 있다라고 하면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여기에서 동시에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자, 개인 조정에 우리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추계 쪽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회사별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의 명세서에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복식부기 의무로 신고했을 때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하죠. 각종 이제 퇴직급여, 퇴직연금,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들 다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작성 서식은 없고요.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쪽에서 직접 제외할 금액과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사항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재 자료에 보시면 필요경비 불산입 총액이 1,50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될 금액 란에다가 1,500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자, 직접 계산할 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직접 계산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성하신 금액을 직접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무조정 사항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직접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56페이지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는 복식장부에 의한 세무조정 시에 작성하는 조정계산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상에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대리 구분이 있죠. 대리 구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장에 의해서 신고한다라고 하면 기장, 자기조정이다라고 하면 3번 자기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가서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고 유형, 기장 의무 관련되는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었죠. 그죠? 간편장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간편장부 선택하고요. 기장 의무는 자동으로 간편장부가 될 겁니다. 자, 소득 구분 40번 사업소득이고 신고 유형 코드는 상단의 신고 유형 선택한 걸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회사 코드 입력하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다시 백두무역상사 1100번으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합니다. 메뉴를 실행하면 자, 신고 유형, 기장 의무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신고 유형은 신고하고자 하는 유형 중에 가장 높은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유형은 성실 확인이라고 하는 8번이 가장 높은 유형이고요. 그 다음이 외부 조정, 그 다음 자기 조정, 간편장부,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비사업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0페이지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신고 유형, 기장 의무 부분이 우리 하단 부분에 소득 내용들을 입력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신고 유형은 우리 하단에 2번 신고 유형 코드라고 있죠. 신고 유형 코드로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상단의 신고 유형 자기조정으로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조정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유형은 전부 자기조정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조정보다 낮은 단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20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기조정보다 낮은 단계라고 하면 간편장부, 추계 기준, 추계 단순 이런 부분들이 분리과세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장 의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7번 기장 의무에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장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되겠지만 공동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간편장부를 별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7번 기장 의무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건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위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입력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463페이지에 소득 구분 코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구분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 구분 코드는 하단 부분에 보면 11번, 21번, 30, 40, 51, 60 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상단에 있는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세액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임대소득, 그 다음에 32번은 주택임대소득, 40번 사업소득, 50번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등록할 때 소득을 등록을 하실 때 4번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는데요. 사업소득일 때는 사업장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원천징수 관련되는 소득들은 요 상호 법인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란에는 직접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탭으로 2월 결손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는데, 불러오기는 전기수 종합소득세 신고세에서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자료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서식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 서식에 관련되는 2월 결손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잔액이 100만원, 400만원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내용을 불러오게 되면 전년도 공제되고 단기에 공제될 금액들 확인이 되고요. 단기 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분류돼서 반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관련해서는 우리 F7 임대소득 집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소득 집계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되는 정보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 조합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이 세 번째 탭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 기타, 연금,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는 이 1번 탭에서 바로 원천징수세액을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공제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했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있죠.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명세 쪽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근로소득이 있고 승실사업자다라는 거죠. 요 근로소득이 있다 없다 여부는 1번에 소득금액 명세 쪽에서 근로소득인 51번으로 입력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승실사업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F6번에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승실사업자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승실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을 때 표준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건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8번에 한도계산 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0만 원까지만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탭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산세 관련해서 우리 교재 479페이지에 보시면 가산세 부분이 있죠. 정명서류 미수치 금액, 매입계산서 누락,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억 원을 입력하게 되면 0.5% 적용해서 50만 원 나오고요. 계산서 관련해서 5천만 원 계산서 누락했습니다. 가산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빙미수치 관련되는 부분, 정빙미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과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로에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2,100만 원이 있네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무기장가산세와 관련되는 부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무기장가산세 적용하는 부분이 480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되 우리 상단에 보시면 F8번 무기장가산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기장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됐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무기장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소득금액 란에 보시면 실제 입력했던 부분은 기장을 하지 않은 내용이 없죠. 없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서는 무기장가산세 금액이 나와 있죠. 추계로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추계로 신고한 금액 2,163만 2천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에서 가산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무기장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신고 가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무신고와 그러니까 수익금액 관련되는 무신고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무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금액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수익금액은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40만 원이 나왔겠죠. 무신고 가산세하고 무기장 가산세가 있을 때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기장 비교 정리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둘 중에 하나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가 지금 우리 F8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124만 1,475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업데이트에 오류가 있어서 여기에 직접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 제대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수정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비교 누르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40만 원하고 무기장 가산세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무기장 가산세만 남기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입력했던 부분은 전부 자료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두 개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3번 주택매매 관련되는 부분 거의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처리가 됩니다. 8번 종합소득세 신고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9번 주식 매수 선택 관련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8번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해서는 우리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액 감면 쪽에 커스를 두고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세액 감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F7번 세액 공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세특례 제한법과 관련되는 세액 공제 여러 가지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는 항목들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